안녕하세요. 이슈 이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미국 내에서 실종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 우크라이나 이슈에 발목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때가 가자도 잠잠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젤렌스키라는 희대의 코미디언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돼서 수년간 러시아와 갈등을 심화시켰고 나라의 외교를 그냥 미국도 그냥 미국이 아니라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기타 등등에 맡긴 결과 러시아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만들었고요. 마침내 수만 명 국민들 희생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또 민주당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다들 이 결과 예측했고 바이든이라면 이렇게 뻔해라고 고개 끄덕거렸는데요. 막상 전쟁 나고 언론들이 24시간 20일 동안 우크라이나 얘기만 해대고 젤렌스키를 영웅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세뇌당합니다.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분조차 바이든 싫다고 부땡아 가자 외쳤던 한인분들마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그토록 바이든 혐오하면서 이성적으로 정치 상황 이해하셨던 분들마저도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바이든이 잘못한 게 뭐냐, 미국이 소련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당황스러운 레토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가 묻혀지고 있을까요? 우선 인플레죠. 코땡 사태로 인한 천문학적 경기 부양자금 무려 10조 달러를 바이든이 펑펑 돈잔치 하면서 풀어놔서 가스값이 50% 이상 오르고 모든 생필품 값이 20% 이상 올라버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지금 잊혀지면서 이거 러시아 푸틴 탓이야, 바이든이 책임 전가하고 있고 좌파 언론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로봇처럼 점차 인플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고통이다, 인플레는 푸틴 탓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관한 일도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러시아와의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푸틴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해 우크라이나 전쟁 막고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도 제대로 받아내 미국의 실이 최대한 얻어냈던 사실은 망각하면서 트럼프는 푸틴과 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대통령은 푸틴 편을 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눈물 흘리는데 푸틴 편 든 대통령 믿을 수 있나? 라는 좌파 언론의 주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트럼프는 나빠, 우리가 1월 6일 특별위원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충 캐내니까 트럼프 그룹에 문제가 많더라, 이런 트럼프 되든 안 되든 일단 사법 기소할 거야 하고 조용히 움직이는데요. 전 같으면 일반 국민들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별 관심 없는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데요. 전쟁 하나로 모든 기억이 망각되다니.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로 미국민들 민심의 리액션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한테도 정말 공부가 됩니다. 전쟁이라는 이슈가 정말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집권당의 논리와 이념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기에 결정적인 찬스라는 저널리즘 기본 상식을 제대로 확인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군을 보면서 미국 의회 연설하는 젤렌스키 모습의 감성팔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민들이 이 기회에 러시아와 전쟁에서 푸틴을 눌러버려야 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띠띠비 원하고 공화당 네오콩들이 갈구하는 러시아와의 한판 승부인데요. 몇 달 전에는 꿈도 못 꿨을 이런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미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고투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 일부도 러시아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당나라 군대네, 유럽과 미국의 전력을 다해 쳐들어가면 그냥 무너지겠네 하고 망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군사학적으로 수비보다는 공격이 10배 어려운 법입니다. 지상 최강이라고 불렸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발목겨 결국 전쟁 망쳤다는 사실 기억하시는지요? 소련은 이라크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유럽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진 어마무시한 나라고요. 핵전력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 최강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침공당했다? 푸틴은 주저하지 않고 미군 부대며 유럽군에게 전략 핵무기 펑펑 쏘아댈 겁니다.
민간인 도시가 아닌 군대에 쏘놓은 핵무기는 세계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오가게 되는 신호탄이죠. 미군도 핵무기를 러시아에 쏘아댈 거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폭격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소형 핵무기 펑펑 쏘아대면 결국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망합니다. 남는 것은 중국이고 결정적일 때 참전해서 미국, 러시아, 유럽 다 제패하게 될 겁니다. 이런 서구 사회의 종말이 지금 미국민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인 것인가요? 눈과 귀가 가려진 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매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드글거리는 미국이 정말 한심하고 눈물나게 개탄스럽습니다. 제 예상이 너무 앞서가서 잘못된 지적이면 정말 회피하겠고요. 틀린 분석이길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중국이 기고만장합니다. 대담하게도 연방의원에 출마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의 당선을 막으려 중국 간첩이 나선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 인간은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뉴욕에서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슝엔의 낙선을 위해 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캐내려 한 혐의로 전직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첩보원 린치밍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스파이는 실력이 모자랐는지 미국의 한 사설 탐정과 접촉해 후보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자동차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한 데 이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 후보자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달라고 의뢰했는데요. 이게 그대로 혐의로 연결됐습니다. 후보자의 범죄나 비행에 관한 증거 등 흠집을 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달라는 부탁이 얼마나 깜깜한 방에 오래 쳐넣을 수 있는 것거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 인간이 중국 전직 정보부 요원이었다는 겁니다. 저번에 멍청한 좌파 핵 잠수함 간첩 부부 기억하시나요? 미국 정보부가 그래도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든 위원회 다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건데 놓치는 일도 많겠지만요. 아무튼 저번 그 부부처럼 이번에도 접촉한 당사자가 FBI 위장 요원이어서 딱 걸렸습니다. 피해 당할 뻔한 중국 반체제 인사의 이름은 즉각 파악되지 않았지만 1989년 테너먼 학생 시위의 지도자로 활동한 반체제 인사 가운데 뉴욕에서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슝엔뿐이라 이분이 피해자가 될 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요원은 린치밍이 표면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를 대신해서 계속 활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이 수사한 별개 사건에서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치 활동가 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서류도 중국 정부 요원에게 위협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서류는 지난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 미국 대표로 출전했던 엘리사 류의 아버지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에도 중국 정부가 쫓고 있던 뉴저지주 남성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한 혐의로 8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되니까 대통령 시절 지하로 숨어들었던 중국 간첩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해외의 중국 국민에게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냥 피식 웃고 말겠습니다. 피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정한 승자입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시진핑에게 꼬리 흔들기에 바쁜데요. 미국 언론은 마치 바이든이 푸틴에게 지저대는 것처럼 시진핑 군기도 잡고 있는 듯 떠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군사무기 원조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바이든이 18일 시진핑에게 전화 걸어서 진핑아 우리가 남이가 함 도와도 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키는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한 번 도와주면 중국에게 최애국 지위 다시 주고 대통령 이전의 굴욕적인 미중 관계가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래서 다 계획이 있었나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좌파들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카운터파트인 양재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나 중국이 러시아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기타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마치 미국 한마디 한마디에 중국이 벌벌 떨고 있다는 듯 얘기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은 북한한테 ICBM 한번 쏴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미국 약을 바짝 올리면서 중국 장사꾼처럼 간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이든과 통화해서 단단히 한몫 챙길 게 분명합니다. 세상이 너무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기만 한 요즘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되기도 전에 정말 바이든 정권이 미국을 녹아내려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커집니다. 그 전에 소위 우파라고 하는 대통령 지지 세력에서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러시아와 한판 붙자 위기니까 바이든에게 힘 실어주자 이런 주장이 힘받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슈이시다 진행하는 제가 다른 유튜버처럼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는 캐릭터여서 바이든이고 이놈 저놈한테 욕도 하면 좀 후련할 텐데요. 괜히 구독자님들께 걱정만 주입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제 상큼한 미소를 보시면서 마음 푸시길 바랍니다. 더 화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오늘은 견 부장이 출근을 못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요.